예, 메르스 확진자가 9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슈퍼 감염자인 14번 환자가 퇴원했고 임신부 확진자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 보입니다. 메르스의 잠복기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연세대 보건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좋은 소식 들렸어요. 임신부 그 확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그렇습니다. 출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건강하다. 산모 또 태아 다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임신부 감염도 좀 이례적이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까지 하고 또 극복까지 했다. 좀 관심이 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중동 지역에서 2012년도에 이 메르스라는 질병이 발생해서 3년간 그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서도 임신부의 이런 메르스 감염 사례는 대단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분이 이제 감염이 되고 다행스럽게 이제 아들을 분만했습니다.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쭉 입원을 하셨는데요. 6월 22일 날 어제죠. 어제 완치 판정을 받고요. 바로 이제 산과 병동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태반이 조기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태반 조기 박리 현상이 의료진으로부터 감지가 됐고 바로 이제 제왕절개술을 통해서 새벽 4시 33분에 아주 건강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다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잠시 후 11시에 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 삼성병원이 그동안 문제가 많이 삼성서울병원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의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하지만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지금 80여 명이 넘어요. 감염자들이 다 합히면.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상황 같은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태를 보면서 즉 의료기관의 어떤 공공성, 공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사실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공과실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그 최초로 국내 메르스 환자를 확진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1번 환자.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이 최초 진단을 했고요. 결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국내에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방역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불행히도 또 응급실에 14번 환자가 오면서 삼성병원이 응급실에 많은 중증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의료기관에 있어서 어떤 그 감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절실히 알았고요.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이 삼성서울병원은 이 공익재단 산하에 들어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재용 이사장은 머리 숙여 사죄를 그것도 이제 앞에 그 사과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직접 두 번이나 단상에 나와서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사망자, 유족, 환자 등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이시죠. 부친도 이 병원에 지금 VIP실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환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를 하겠다.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기대와 국민의 신뢰를 미치지 못한 데 부분에 대해서 참담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등 의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의료진을 끝까지 좀 격려해달라. 또 다른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끝까지 쾌유를 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쭉 들으셨죠? 삼성서울병원 그만큼 큰 위치에 있는 병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뭐 빅5 안에 든 큰 병원이었고 이번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실망을 안기다 보니까 직접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사과 이야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난번 대통령께서 오송의 그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하셨을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장과 직접 대통령께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삼성병원의 어떤 그 마무리까지도 직접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이 삼성그룹 전체에 어떤 이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의 어떤 내용들에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족들과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이 어떤 사과의 말씀, 또 그리고 치료의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언급,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 개발, 예. 그리고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도 함께 국가와 함께 또 예.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집중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삼성병원은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예. 국민들의 그동안의 어떤 저 불신이랄까 예. 또 또 떨어진 또 그 저 신뢰 예.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왕쾌환 14번 환자가 전파하는 환자가 80여 명 되고요. 다 네. 거의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발생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환자가 지금 거의 뭐 확진자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상황인데 네. 몇 가지만 좀 저희들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언급한 내용 중에요. 네. 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하겠다.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미 왕쾌한 환자도 있고 지금 치료 중인데 네. 자, 왕쾌된 환자도 다시 뭐 병원을 찾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인가요? 후유증도 뭐 치료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번 그 독일에서 메르스 환자 그 확진 이후에 맞습니다. 예. 치료가 다 됐고요. 예, 예.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후유증으로 합병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렇듯이 국내에 메르스 확진 그 판정을 받고 완치가 된 환자들도 예.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이 합병증이 발병할 수도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삼성병원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예.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예. 그런 의미로 대국민 사과문에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 진앙지죠. 응급실 있잖아요. 의료 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데 자, 어떤 보관을 갖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네, 아무래도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에는 그 전국에서 중증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중증 환자들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항상 그 병실을 꽉 채운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그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올 경우에도 예. 그런 그 일반 환자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응급실의 어떤 저희 병실 환경 변화라든지 예. 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또 별도의 그 이 구역을 설정해서 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예. 그런 그 이 내부 그 진료 환경 개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장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 아직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예기치 않은 격리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관계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 참담한 심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 병실도 충분히 갖춰서 환자분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감염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 활동과 함께 백신과 치료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급스럽지만 우리 의료진들은 벌써 한 달 넘게 밤낮 없이 치료와 간호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메르스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내용 다시 한번 들으셨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이 부회장이 언급한 내용 중에 음압병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이 굉장히 문제로 좀 지적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도에 나왔었죠. 이 삼성 서울병원이 제대로 된 음압병실이 없었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임시병통에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이게 네.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뭐 훌륭한 병원이라는데. 사실 예. 저도 그 삼성 서울병원에 예. 음압병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런 발표를 듣고 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아했고 예.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 있는 상당수의 이 대학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이 감염 관리를 위해서 예. 음압병실을 대부분 병원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의 경우에. 예. 그리고 또 국가가 17개 그 지역에 또 별도의 국가 지정 격리 음압병실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병원이 응급 음압병실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웠고요.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삼성병원이 병원의 대대적인 그런 혁신 또 쇄신을 한다고 그러니 아마도 음압병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한층 더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마 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가 결정이 되는 날인데 내일까지였죠. 사실 24일까지인데 해제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에 좀 이렇게 미룬 것 같은데 연장을 해야 된다 보세요? 일단은 응급실 이송료이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최대 잠복기 14일을 기점으로 계산해서 24일로 이제 정한 날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지금 어제와 또 오늘 환자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 이 잠복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현재 또 몇몇 환자들이 확진 판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사실 삼성서울병원이 독자적으로 24일부터 진료를 개시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보건당국이 이런 잠복기가 지난 시점에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삼성병원 측에 향후 이 진료 재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잠복기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대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다. 정말 9일, 최대 9일까지 늘어난 분도 있다 보니까 이 격리 기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현재까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그런 이 현황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세계보건기구와 또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가 함께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 보건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환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그런 잠복기를 지난 시점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최장 9일까지도 그렇다면 보고를 해가지고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건당국은 이 잠복기를 연장하는 문제를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14일이라는 잠복기를 적용을 하되 그 격리 해제가 되는 그 분들에게 혹시라도 그 해제가 되더라도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해서 신체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 사항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잠복기라는 게 이 종식 시점 선언과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인 것 같은데 쉽게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서의 환자 발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몇몇 병원들에서 산발적으로 맞습니다.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의료기관들 중에서도 또 많은 그 접촉이 있었던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 경희대병원이라든지 또 어제 발표했던 구리의 카이저 병원이라든지 또 건국대병원 이런 병원들에서 앞으로 산발적인 그 이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에 그 환자들의 마지막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 잠복기 14일을 이제 그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식 여부를 보건당국이 결정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2주일 또 플러스 알파 그것들은 이제 그 이 췌장 잠복기 이후에도 발생하는 환자의 그런 저 양상들을 고려하고 또 그리고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이 완치 여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건당국이 종식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있습니다. 산발적 말씀하셨는데 이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병원에서 지금처럼 오늘 같은 경우 3개 병원에서 1명씩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4분 환자가 있었던 환경과는 지금 그 몇몇 병원들의 환자가 그 발생하는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떤 게릴라식 유행 가능성 그 부분은 없겠습니까? 조금씩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동 경희대병원의 그 신장 투석실에서 그 진료를 받았던 165번 환자 있죠. 그분이 이제 마지막 투석받은 날짜가 16일입니다. 따라서 잠복기 14일을 감안하면은 30일까지 그 이 투석실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지 다행히 현재까지는 한 건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제 구리에 있는 그 카이저 병원 재활의학 전문병원이죠. 그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그 170번 환자가 이틀 동안 입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접촉했던 환자들을 또 14일의 잠복기를 감안해서 얼마나 많은 또 환자가 나오느냐.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게릴라식 3차 유행을 그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요 이제 퇴원 환자 중에 저희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 질환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퇴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 중인 분들, 불안정한 상태의 분들이 한 16분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신념 굳게 먹고 정말 치료에 잘 응해가지고 퇴원할 수, 캡처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료진은 지금 병상에 계신 그 환자분들의 어떤 저 완치를 위해서 정말 24시간 밤낮 없이 진료에 전념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한 의료진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따뜻하게 지지를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또 그 가족들까지도 지금 또 일부 저 학교에서는 등교 거부 이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그분 가족들에게 역시 또 성원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환자분들의 완치까지 이르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연세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